사람들은 내가 고졸 출신 식당 아주머니였다고 말하면 믿지를 않더라. 이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고 회사를 들어오겠다고. 왜 그렇게 기를 쓰냐고 묻는다. 그럴 땐 그냥 웃지. 말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와야만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오늘 이 회의실 문을 열면 그 아이가 있을 거다. 내 딸. 김소연. 10년 전 나는 하루 14시간 서서 일했고 손은 항상 물에 불어 있었다. 설거지, 청소, 서빙, 잔심부름. 안 해본 일이 없었지. 다리엔 하지 정맥이 올라왔고 무릎은 날마다 부었다. 소연이는 항상 물었다. 엄마는 왜 항상 식당에서만 일해? 왜 한 번도 내 학교엔 안 와? 그때마다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아이가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를 멀리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학교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섰어.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친구들이랑 웃는 걸 보니까 차마 그 앞에 나설 수가 없더라. 그의 친구들이 묻겠지. 제 엄마는 많이 촌스러워. 손이 왜 저래? 나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다가 버스 타고 돌아왔지. 그 애는 몰랐을 거다. 그날 꽃다발은 앞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걸. 회의실. 딸 김소연 정장을 입고 앉아있다. 회의 자료를 넘기며 대기 중 문이 열리고 정은주가 들어선다. 소연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본다. 그 눈빛엔 처음엔 낯섦,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 나는 조용히 앉으며 말하지. 신입 임원 정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그 애의 입술이 떨리는 걸 봤다. 이 세상 어떤 말보다 그 한순간의 떨림이 내겐 10년 전 그 꽃다발보다 더 아프게 와닿았다. 내 앞에 앉은 소연이는 너무도 멀쩡하고 단단해 보였다. 눈빛은 또렷했고 말투엔 자신감이 넘쳤다. 어깨엔 긴장 없이 여유가 흐르고 손에는 고급 손목시계가 번쩍거렸다. 나는 그 손을 오래 바라봤다. 그 아이의 손톱은 깨끗했고 잡티 하나 없었다. 그 손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였다. 그 아이가 부드러운 종이만 만지게 하려고. 나는 평생 쇠수세미를 들었고 기름 묻은 그릇을 씻었다. 과거 회상. 고3 시절 밤늦게 돌아온 소연. 소연 과거 투명스러운 말투. 아, 엄마 또 냄새나. 제발 식당 옷 좀 갈아입고 오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그날 방 안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지. 나는 그저 밥벌이 한 죄밖에 없는데 그때부터였을 거야. 소연이와 나 사이에 작은 유리벽이 생긴 게 그 유리벽은 깨지지 않았고 단지 점점 두꺼워졌지. 현재 회의실. 임원들은 정은주를 바라보며 자기소개를 기다린다. 저는 정은주입니다. 그동안 학업을 병행하며 경영지원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장 경험은 많지 않지만 사람을 오래 봐온 눈은 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 자료만 바라본다. 하지만 손끝이 떨린다. 소연이의 숨결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애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왜 여기에 있어요? 엄마 맞아요? 대체 왜? 하지만 그 애는 말 대신 침묵을 택했다. 아마 그 아이의 자존심이 아직 엄마를 회사에서 인정하기엔 덜 자란 거였겠지. 괜찮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이의 모든 감정을 받아낼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날 외면하든 부끄러워하든 거절하든 나는 엄마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과거 회상. 김밥집 뒷골목에서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던 날. 비 오던 어느 날 김밥집 야간 타임을 마치고 혼자 뒷골목에 앉아 컵라면을 불려 먹고 있었지. 그때 딸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떴어요. 부탁해요. 나는 그 문자 하나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젓가락을 멈췄지. 내 딸은 내 고단함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 현재. 회의가 끝난 후. 회의가 끝나고 다들 회의실을 나가는데 소연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정은주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왜 하필 여기에요?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여기라도 살아보고 싶었어. 이젠 딸 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소연은 말없이 앉은 채 고개만 끄덕인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살짝 반짝인다. 사람들은 표면 아래 있는 진실엔 관심이 없다. 그저 드러난 껍데기를 비웃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조롱하지. 회사에서 내 이름 석자가 소문처럼 퍼져나간 건 생각보다 빠른 일이었다. 사무실 복도 직원들의 뒷말이 오가는 장면. 여직원 일 수근거리며 그 임원님 원래 식당 일 하셨다며. 그런데 갑자기 임원으로 들어왔대. 로비 아님 뭐야? 남직원 이 비웃으며 세탁 제대로 했나 보지. 요즘 어르신 인턴십 그런 거 있다던데. 설거지 하다가 회계 본다는 게 말이 되냐? 복도 구석 소연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춘다. 나는 다 들었다. 그들이 내 뒷담화를 하며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하지만 나는 익숙했다. 그보다 더한 말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밥이나 퍼주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주방에서 일하는 주제에 감나라배 놔라야. 나는 평생 그런 말 아래서 살아왔다. 단 한 번도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 없는 그 식당 골목에서. 과거 회상, 식당 안 10년 전. 사장 소리 지르며 은주 씨, 그 그릇 왜 그렇게 닦아요? 기름 남잖아, 기름.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녀요? 나는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하루에 접시를 몇천 개씩 닦고 종일 물 묻은 손으로 무릎 꿇고 일해도 칭찬이란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현재 회사 회계실 소연이 몰래 자료를 뒤지는 장면. 소연이는 조용히 컴퓨터에 로그인해 내 이력서를 꺼낸다. 고졸 검정고시, 경영지원 실무 자격증, 온라인 회계 교육 수료증, 나이 56세, 이전 경력 1996년에서 2021년 식당 주방 보조 홀서빙. 그걸 본 순간 소연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본다. 그래. 그 아이는 몰랐을 거야.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나는 매일 비닐 장갑 안에 땀을 흘리며 기름때 낀 앞치마를 입고 살아왔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감추고 살았던 내가 부끄러웠지. 현재 회사 휴게실 소연과 동료들. 동료 직원. 소연 씨는 좋겠어요. 그렇게 나이든 임원 밑에서 일하는 거 많이 배우겠네요. 빈정거리는 말투. 소연 웃으며 배울 게 많아요. 살아남는 법이란 걸 그분은 잘 아시니까요. 그녀의 얼굴은 미묘하게 일그러져 있지만 눈빛은 단단해진다. 그날 처음으로 소연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조금의 이해 같은 걸 봤다. 그 아이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을까. 내가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사람은 언제 가장 아플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소연이의 눈빛은 나를 사람도 아닌 마치 오래 감춰둔 상처처럼 다시 열어놓았다. 퇴근 후 정적이 흐르는 계단, 정은주와 소연 단둘이. 소연이 먼저 올라와 기다리고 있다. 정은주가 뒤늦게 올라오자 조용히 계단에 앉는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소연이 갑자기 고개를 든다. 왜 엄마가 여기 있어요? 왜 하필 왜 지금 왜 내 앞에?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핑계잖아요. 엄마, 나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근데 내 옆에 식당 앞치마 입던 엄마가 임원으로 앉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 네. 정은주는 입술을 깨문다. 그래. 그 말 언젠가는 듣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내는 건 숨이 멎을 만큼 아픈 일이더라. 정은주 입술 떨며 조용히.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소연아. 내가 내 앞에 나서지 않으려 정말 애썼어. 근데 왜 왔어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왜 하필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질 때쯤? 엄마가 또 눈에 띄어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요. 기름 냄새, 젖은 앞치마, 노란 고무장갑. 나는 그걸 보며 자랐어요. 정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본다.
정은주 조용히 단호하게. 그거 다 너 하나 때문에 한 짓이야. 내가 노란 고무장갑을 낀 건 너 손이 물에 젖지 말라고. 기름 냄새가 몸에 밴 건 너는 향기 나는 사람으로 크라고. 앞치마를 입은 건 내가 뒤에서 묵묵히 너 밀어주려고. 소연은 숨죽이며 듣는다. 눈물은 멈췄지만 표정은 더욱 복잡하다. 너한테는 말 못했어. 말하면 내가 날 닮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나처럼 살까봐. 그래서 다 삼켰어. 비 맞고 설거지하고 뼈마디 부서져도 그냥 웃었어. 정은주 잠시 침묵 후 울먹이며 그날 너 졸업식 때 학교 앞에서 꽃다발 들고 기다렸던 거 기억도 안 나겠지? 소연은 고개를 돌린다. 입술이 덜덜 떨린다. 그 꽃 너한테 못 건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 너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거 보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서 참아갈 수가 없더라. 소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왜 그런 걸 왜 나한테? 그때 말했으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무너져도 괜찮았지만 너는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 그날 밤 소연이는 내게 밥 한 끼를 청했다. 우리 밥 먹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 같이 먹자는 말이. 평생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날들이 있었으니까. 정은주의 원룸 소박한 밥상 위에 차려진 반찬 계란말이, 김, 된장찌개. 소연은 조용히 밥숟갈을 들었다가 멈춘다. 엄마 이거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그 된장찌개네요. 정은주 웃으며. 그래, 내가 항상 맛있게 먹었잖아. 두부는 큼직하게, 호박은 얇게. 소연은 젓가락으로 두부를 집는다. 입에 넣고 한참 씹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다. 엄마, 그동안 밥은 제대로 드시고 다녔어요? 가끔은 하루 한 끼도 못 먹은 날도 있었고. 가끔은 밥 대신 눈물로 배 채운 날도 있었지. 하지만 내가 잘 크는 걸 보면서 배고프단 생각은 들지 않았어. 소연의 젓가락이 멈춘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다시 밥을 뜬다. 난 왜 그걸 몰랐을까? 알지 말라고 했지. 너까지 어깨 숙이면 안 되니까. 세상에 무너질 사람은 한 명이면 되거든. 난 기꺼이 그 하나가 되려고 했어. 정은주 내레이션. 우린 오래도록 말없이 밥을 먹었다. 밥숟갈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 그리고 가끔 섞인 숨죽인 울음.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다. 엄마. 응. 엄마 식당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면서 가장 슬펐던 날 언제였어요? 정은주는 한참 침묵한다. 눈빛이 멀어지고 가슴속 기억을 꺼낸다. 하루는 손님이 남긴 밥을 내가 몰래 퍼서 먹었어. 점심도 못 먹고 일하다가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그걸 사장이 보더니 남은 음식 훔쳐 먹지 말라고 소리치더라. 그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소연이 너의 대학 등록금 납부일이었어.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엄마, 그렇게 살면서 왜 혼자 감당했어요? 너라도 나를 안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고. 늘 바랬으니까. 그날 밤 우린 서로를 처음 마주봤다. 그동안 감춰왔던 상처를 서로 꺼내놓고 뜨거운 밥 위에 얹어 먹는 것처럼 천천히 천천히. 회사 본사 대강당, 전사 워크숍, 수백 명의 직원들 앞, 무대 위. 사람 앞에 서는 건 늘 떨리는 일이었다. 내가 태어나 처음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날은 사내혁신팀 발표 워크숍이 있는 날이었고 나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직 제안 부문에서 대표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끝까지 믿을 수 없었다. 무대 위 정은주가 마이크를 잡는다. 수백 명의 시선이 쏠린다. 뒤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김소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다. 정은주 발표.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회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집중한다. 저는 25년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뚝배기를 닫고 밥그릇을 나르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니까요.
일부 직원들 놀란 듯 속닥거림. 나는 내 지난 삶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꺼내놓았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작은 해방이었다. 무대 뒤 김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주먹을 꽉 쥔다. 정은주의 발표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 하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 그때 청중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다. 김소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은주 당황한 듯 손을 뻗지만 말리진 않는다. 김소연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방금 발표한 그분은 저희 회사에 얼마 전 합류한 신임 임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린 때 그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살아낸 시간을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존엄성은 직책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회사에서 그분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쉰다. 김소연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단히.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은주 순간 고개를 떨군다. 입을 막고 흐느낀다. 직원들 사이에서 천천히 박수가 번져간다. 기립박수는 아니지만 그 어느 박수보다 뜨겁다. 그날 내 생애 가장 큰 상을 받았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내 딸이 내 이름을 처음으로 사랑으로 불러준 그 순간. 그 한마디에 나는 평생의 눈물을 쏟았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평생 다시 앞치마를 두르더라도 행복할 것 같았다. 햇살이 따뜻한 날 소연이는 내게 도시락을 싸자고 했다. 이번엔 엄마 말고 내가 싸올게. 그 말에 난 조금 놀랐고 많이 기뻤다. 김밥엔 단무지가 쏙쏙 박혀 있었고 계란은 조금 탔지만 그 마음은 그 어떤 셰프보다 따뜻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인기 많은 거 알아요? 정은주 웃는다. 진짜예요. 엄마 지나가면 다들 존댓말 쓰고 저까지 괜히 자랑스러워진다니까요. 잠시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짓는다.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제 나를 피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대신 존경이 있고 거리 대신 온기가 있다. 정은주 식당 유리창에 비친 예전의 자신을 바라본다. 앞치마를 맨 채 젖은 손을 닦으며 웃던 그 모습. 나는 내 지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주방의 김을 맞으며 견뎠던 시간들이 결국 내 딸에게 따뜻한 온기를 남겨줬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소연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놨다. 후회도 미련도 눈물도.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를 부끄럽지 않게 기억하고 싶다. 내 딸 소연이 내가 살아낸 모든 이유. 두 사람 공원 벤치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